자, 시작합시다. 중력 시스템 오늘 해봅시다. 중력 시스템. 매우 쉬운데 어려워합니다. 매우 쉬운 단원이긴 한데. 선생님, 네. 안보가 수학학원 테스트 대비 한 5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비한 숙제 체크 추후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과제는 다 하셨겠죠. 얼마 없으니까. 만유인력 발견은 뭐 뉴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사과 떨어진 걸 보고 발견했다. 사실은 그냥 후세에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지 사과는 별 의미가 없긴 한데 뉴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뉴턴의 생각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사과가 지구에 떨어졌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뉴턴은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사과 위에 있는 개미라면 어떻게 보일까?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개미라고 생각해 봅시다. 운동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구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 엄청난 거를 알아낸 거야, 뉴턴은. 자, 그럼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지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과가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중력은 한쪽에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런 게 다 발견됐고,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이 당시로, 1643년, 이 당시로 돌아가면,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분홍색 빛깔의 힘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 뉴턴은 보는 게 남달랐던 거죠. 내가 개미면 지구가 다가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지구도 어떤 힘을 받아야겠죠. 지구도.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이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존재는 항상 상호작용력으로 존재해요. 상호작용력. 용어가 요즘은 이렇게 전부 바뀌었어요. 상호작용력. 중력 상호작용력. 전자기 상호작용력.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과거 형태로 좀 바꿔 쓰면요.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이거 뉴턴 3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힘이 존재하려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이 홀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짝사랑은 있죠. 혼자만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근데 힘을 누구한테 가해야 되는데 가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힘을 가해줄 어떤 대상이 필요한데 대상이 없는 경우. 그래서 얘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힘이 작용했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또 다른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깨질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지만 힘은 혼자 작용할 수 없어요. 항상 상호작용력으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근간으로 뉴턴의 생각에 다시 접근해 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했죠.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까 요 사람 입장과 요 개미 입장에서 생각하듯이 요 힘과 요 힘은 작용 반작용력으로 같아야 됩니다. 저 힘의 크기가
또 그 힘의 크기는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량의 곱이 크면 클수록 크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이거 크게 몰라도 돼요. 중력 산수 값은 엄청 작아요. 중력 산수 값은 이걸 갖다 계산하는 거는 절대로 나올 리가 없고, 중력의 값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 힘의 질량의 곱의 비례. 그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여기가 지구가 있고 여기 본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지구를 끄는 힘과 지구가 나를 끄는 힘 누가 클까요? 라고 하면 지구가 나를 끄는 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모두 똑같아요. 이 노란색으로 측정한 이 힘은 지구의 질량과 내 질량의 곱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홀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매우 사랑하는 사이야. 남자만 혹은 여자만. 그런 일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랑은 같이 해야 되는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중력도 마찬가지.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왜 커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있을 수가 있지. 뭐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요즘 시대에 없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선생님 시대나 놀림 받고. 자, 그래서 질량과 상관없이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지 특정한 누가 크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같다. 항상 같다. 내가 지구를 끈 만큼 지구도 나를 끌어요. 그러니까 사과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말 이해돼요? 이걸 사과로 바꿉시다. 힘의 크기가 같은데 얘는 엄청 무겁고 가볍고, 그러니까 사과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과가 받는 힘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같다. 작용 반작용력이니까 무조건 같다. 이 첫 번째 할 겁니다. 그리고 제곱반비례에 대해서 내는데, 내는 학교가 있고 안 내는 학교. 요즘은 잘 안 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요. 그래도 연습. 질량이 m이고 여기 질량이 또 m이고 이들끼리 잡아당기는 중력을 FF. 똑같이. 그러면 여기 또 질량이 있고요. 여기 EM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에 놓으면 힘이 몇 배 될까요? 몇 배 돼야 돼요? 2배 돼야겠죠. 질량의 곱의 비례니까 EF. 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질량은 m이고 EM인데 거리를 2배로 해놓습니다. 이거를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2분의 1F 되죠. 어려워요 이게? 할만하죠? 당연한 논리를 어렵다고 하면 비례반비례가 어려우면 안 되죠. 자, 쉽다고 했으니까 예시 문제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조금 통합과학의 선을 넘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시니까 선 넘는 문제. 선만 넘었지 출제를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죠. 숫자가 이상하게 나올 건데, 얘네들이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물체 3개가. 각각의 받는 힘이 몇 대 몇일까요? 이게 이해되셨으면 이것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안 됩니까? 이거 할만하죠? 이 논리를 똑같이 하면 되는데 하나가 더 있다고 해서 어려워합니다. 계산할 수 있겠어요? 질량이 3개 있으면 중력의 관계가 몇 개 있을까요? 중력의 관계가 2개예요? 아니죠? 질량이 3개니까 중력의 쌍이 몇 쌍 있을까요? 3쌍 있어야죠. 3쌍. 그럼 표현해 봅시다. 얘하고 얘가 받는 힘을 그냥 FF 비율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놓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얼마입니까? 금방 했잖아요. EFF. 하나 또 있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남았어요, 그러면? 나왔죠. 얼마입니까? 여기 2분의 1F. 표시 다 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2분의 3F를 합력을 받을 거고, 얘는 이 방향으로 F 받겠죠. 얘는 2분의 5F의 힘을 받겠죠. 비율 나왔죠. 3대 2대 5가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한 번만 해보면 뭐 그렇게 틀릴 정도는 아니죠. 근데 내신에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실제로. 왜냐면 어딜 주저드는 게 안 나오니까. 수준은 좀 물리 원 수준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등장하니까 원래 통합과학은 이거 안 나와요. 통합과학 자체가 이런 수식이 없어요 원래. 그런데 낼 게 너무 없으니까 통합과학에 사과 문제만 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나가는 겁니다. 물리는 내용이 너무 없어서 낼 게 없어요. 문제 낼 게. 이것도 이제 요즘 안 내려고 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력상수 집값은 참고 삼아 알아주세요. 이거 엄청 작아요. 이거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 작죠. 그래서 가끔 이런 주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주관식 뭐 어떤 게 나오냐?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 질량이 없습니까?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니까 같이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당기고 있겠죠, 서로를. 옆에 있는 친구가 날 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못 느껴요? 옆 친구의 끌어당김을? 매력이 없어서? 옆 친구가 나를 끌어당긴 걸 느끼려면 옆 친구의 질량이 엄청 커야겠죠. 적어도 10에 11승 킬로그램 정도는 되어야 얘가 좀 날 끌어당기네 이 정도 느끼겠죠. 옆 친구가 아무리 비만이어도 안 되겠죠. 불가능하겠죠. 이게 논리예요. 뭐라고 써야 됩니까? 주관식으로. 선생님 말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해하는 거와 주관식으로 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핵심 사항은 질량이 매우 작아서 이 말이 꼭 들어가면 돼요. 뭐 중력상수가 더 자세히 쓰면 좋죠. 중력상수가 작으니까 뭐 그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구에 비해서 친구의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런 논리만 들어가도 정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책에 안 나오지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질량을 가진 물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체에 해당하는 거. 조금 심화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이거 중력상수 때문에 자연 힘이 뭐였습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힘. 빅뱅 배웠을 거 아닙니까? 빅뱅 앞에 자연 힘 4가지 있어요. 중력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런 것들은 안 배웁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나오긴 나오지만 이거 갖다가 물어볼 리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럼 2개 남았네요. 둘 중에 누가 클 것 같아요? 둘 중에 전자기력이 훨씬 큽니다. 전자기력이. 우리의 일상생활은 전자기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전자기력 상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중력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엄청난 차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중력 따위는 있으나 마나 힘입니다. 전자기에 비하면. 그런데 이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중력이에요. 그게 빅뱅의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미시세계, 우리 같은 미시세계는 전자기가 다 관련된 힘이고,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 큰 힘이다.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런 지문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문들이. 낼 게 없다 보니까 뭐 다 계산 내기도 그렇고, 그럼 약간 지문을 아리송하게 냅니다. 아리송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중력은 질량이 매우 커야만 그 힘을 느낄 정도로 작다.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중력이다. 뭐 어순이 좀 틀리잖아요. 작다고 했는데 분명히 우주를 지배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읽어봤을 때 조금 아리송하게 그렇게 지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고상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중력 방향을 작용하면 항상 그 물체의 무게중심 방향, 질량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연직 방향이라고 그래요. 연직 방향.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지표면에 수직하게 쏘는 경우. 수직한 방향,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은 연직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 떨어지겠죠. 그럼 뭐 남극에 있는 사람은 떨어집니까? 그다음에 이제 뉴턴의 사고 실험 이게 있어요. 뉴턴의 사고 실험. 자, 뉴턴이 이런 고민한 거예요. 뉴턴이 고등학교 때. 뉴턴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지구를 향해 떨어집니다. 관측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자기가 고등학교 인생만큼 살아봤더니 모든 물체가 떨어져요. 지구로.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안 떨어지는 게. 달. 저 하늘의 달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저 달은 왜 안 떨어지냐. 이게 그렇게 궁금했대요. 뉴턴. 그래서 뉴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자,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이 물체를 이쪽으로 던지면 제가 무슨 운동해요? 실에다 매달고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실이 이쪽으로 힘을 잡아당겨 주니까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힘 받으면 방향만 변합니다. 그래서 뭔 운동하죠? 이렇게 같은 이치를 생각한 거예요. 지구가 있는데 저 달이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으면 똑같이 실이 없잖아요. 실이 없어. 없는데 누군가가 이 실의 장력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달이 돌 리가 없죠. 달이 정확하게 달의 원운동과 지구의 곡률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뉴턴의 결론이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얘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상.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전까지 뉴턴 이전 사람들까지는 생각도 안 했죠. 뭐 있을 리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뉴턴은 이 현상과 이 현상이 다를 바가 없으니까 마치 누군가가 실을 잡아 당긴 것처럼 지구가 잡아 당겨줘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중력의 발견입니다. 이게 중력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달의 속력이 충분히 빠르면, 만약 느리면 이렇게 되겠죠. 느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느리면 점점점 적절한 속력이 되면 지구 원주와 똑같은 돌게 됩니다. 이게 윈공위성의 원리이기도 해요. 대충 하나 계산해 볼까요? 윈공위성의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윈공의 속력. 이 내용이 프린기피아라는 책 들어봤습니까? 프린기피아. 처음 들어요?
수학자 3명 뽑으면 누가 있습니까? 수학자 3명 뽑으면. 아는 분, 수학자. 아, 이 세 사람은 위대하다. 뽑으면. 피타고라스는 못 들어가요. 안타깝게도. 아인슈타인은 내 생각에는 과학계는 그나마 끼워줄 수 있는데 못 들어가요. 아인슈타인은 심지어 수학을 못 합니다. 아, 모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그때 당시 와이프가 써준 거예요. 와이프는 수학 박사고 아인슈타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논문의 지필상 이 수학은 집사람이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어요. 근데 논문의 저자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합니다. 그때 이혼할 때 위자료로 지급한 금액이 노벨상 금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또 추측을 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수학을 못하니까, 원래 아인슈타인은 정통 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수학 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한 이론을 완성하게 다시 배우죠. 아인슈타인은 수학자로 따지면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아인슈타인도 교수 찾아가서 배워요. 나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죠. 과학계에도 1등, 수학계도 1, 2등에 추종받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뉴턴 이 새끼고 자꾸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당대 수학자들이 편지를 써요. 이렇게 편지. 위대하신 뉴턴님, 제가 이러한 수학적 현상을 발견했는데 현명하신 뉴턴님께서 이걸 한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죠. 정중하게. 이 말을 풀이하면, 야, 나는 이거 풀었거든? 너 풀 수 있어? 이 말 똑같아요. 그래서 뉴턴이 그 수많은 편지를 독특한 방법으로, 너 이렇게 생각했니? 야, 이렇게 하면 쉽지? 다 반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뉴턴을 깰 것인가? 그게 이제 화두가 되겠죠. 뉴턴이 이제 하도 짜증나니까, 야, 됐어, 이제. 말도 꺼내지 마. 내가 책으로 써줄게. 그래서 책으로 그 편지 내용들을 엮어서 각색한 내용이 프린기표예요. 절대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은 보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면 잠이 오도록. 보통 사람들이 그냥 생각 안 하는 방법, 논증기하학이라고 있어요. 그 방식으로 다 써는 거예요. 논증기하학으로.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논증기하학. 어렵다면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이거 지구를 그린 거고, 지구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다가 던질 거예요. 던집니다. 돌멩이 하나를. 그러면 얘는 1초에 X만큼 이동할 수 있게 던졌다고 해봅시다. 1초만큼. 1초에 돌멩이 하나 던져서 수평으로 던져요. 모든 물체는 1초에 혹시 얼마 떨어지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1초에 얼마 떨어지는지? 요 거리가 대략 5m 잡읍시다. 귀찮으니까 5m. 모든 물체는 1초에 공기저항 없으면 5m 떨어집니다. 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거 요렇게 연결하면 이 몇 도예요, 여기? 90도죠. 수선을 받아 내립니다. 많이 본 거죠, 어디서? 중학교 2학년 수학. 그럼 여기서까지가 5m예요. 여기서까지는 뭐가 될까요? 지름에서 5m를 뺀 거죠. 여기는 x가 되겠죠. 수학할 수 있죠, 이거? x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되죠. 그런데 지구 반지름은 6,400km인데 5m? 의미 있습니까? 없죠. 날려버리고. 그럼 얼마나요? 10R 나오죠.
시발. 시발 나오죠. 그래서 x 값을 찾으면 루트 10 R이 나오죠. 시발. 근데 10을 바꾸면 이거 중력가속도잖아요.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그래서 인공위성 속력, 지표면에서 인공위성 속력 루트 지랄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인공위성 속력 루트 지랄. 이 속력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했으니까 중학교 2학년 수학으로 했는데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프링기피아에. 할만하네요. 이것만 할만할 거예요. 나머지는 봐도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비싸요. 책도 비싸니까 좀 표지가 좀 반듯반듯 좀 그런 거 양장본이라고 해가지고 한 10만 원 하니까 데이트 하십시오. 그 돈으로.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R이면 여기서 인공위성이 되기 위한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죠? 루트 G에 2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옵니다. 이거 찾으라고 안 해요. 상식적 알아놓으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빠릅니까? 이게 빠릅니까? 누가 커요? 얘는 루트 지랄이고 루트는 이 지랄인데 누가 빠릅니까? 얘가 더 큰 겁니다. 이제 그런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대략 계산하면 10km/s 정도 돼야 되게 11.2 정도 되는데 11.2 내가 친구를 잡아다가 초당 12km를 던질 수 있으면 친구가 인공위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턴은 어떤 물체를 충분한 속도로 수평으로 던질 수 있으면, 충분한 속도를 가질 수 있으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에요. 그럼 진짜로 던졌겠습니까? 저걸 어떻게 던져요? 그럼 인공위성이 저때 나왔겠죠. 그냥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생각을. 자, 그다음 질량과 무게 이거 해봅시다. 질량과 무게. 질량은 고유한 값이고요. 질량은 어디서나 장소에 불문하고 고유한 값입니다. 질량은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무게 자체는 자신의 질량에다가 그 행성, 이웃한 행성이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는 지구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거의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친구한테 야, 너 왜 기로 나가니? 나 600뉴턴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1000뉴턴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 60km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50kg 나가는 친구하고 60kg 나가는 친구는 누가 무거울까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친구는 달에 살고 이 친구의 집은 지구에 살아요. 무게가 누가 무거워요? 그러면 얘가 무겁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달에 갈 일이 없죠. 본인이 뭐 세일러문도 아니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질량만 얘기해주면 아, 네가 무겁구나, 너 날씬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미래에 여러분이 뭐 20년 후에 막 수학여행을 뭐 화성 갔다 오고 목성도 갔다 오고 이런 시대가 되면 심지어 뭐 친구 아파트는 저기 달에 뭐 아파트 촌이 있어가지고 신도시를 져가지고 그럼 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질량은 장소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유한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게는 그 이웃한 행성의 중력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클수록 무게는 커진다.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지구하고 달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구하고 달 나올 확률. 아니면 억지로 이상한 X행성 같은 거 만들어요. X행성. 자, 해봅시다. 지구, 달, 질량, 무게, X행성.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지구에서 60kg짜리 무게 600N이 되겠죠. 그냥 10으로 합시다. 고등학교 때는 보통 다 10으로 해요. 중력 가속도를. 자, 달에 가면 뭐가 변하잖아요. 여기 안 변하죠. 대신에 이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6분의 1로 뭐 얼마 됩니까? 이게 100N이 되겠죠. 자, X행성을 가도 뭐가 안 줄어듭니까? 자신의 질량은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X행성의 중력 가속도가 20이라면 여기는 1200N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질량 보고 중력 가속도의 값을 보고 곱해서 무게를 추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X행성도 나오고 이상한 행성도 나오고 막 도표를 어떻게든 집어넣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를 많이 비교해요. 자, 크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시 문제 하나 내봅시다. 이거 예시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지표면 위에 어느 시점에서 지표면과 나란하게 던졌대요. 던져서 충분히 빠른 속도가 되면 언젠가는 민공위성처럼 포탄이 돌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자, 옳은 것 고르시라고 했습니다. 속도를 EV로 던지면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반 걸린다. 맞아요? 맞을까요? 반 걸린다. 맞을까요? 기억.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 선생님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 분은 속도가 두 배면 지름은 똑같은데 속력이 2배니까 더 빨리 돌아오지 않나요? 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거는 속도하고 시간을 계산해서 그런 거지 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잖아요. 얘가 만약에 2배가 되면 원운동 할까요? 얘가 V이면 원운동 합니다. V이면 2V면 어떻게 될까요? 2V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2V면 탈출해버려요. 지구를 2V면 자, 상식적으로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계산 안 하고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R 떨어진 이 위치에서 이속력이면 인공위성 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친구가 인공위성 타고 있어요. 이 친구를 영원히 안 보고 싶어. 너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마라. 그러면 이속력에 루트 2배 해주면 돼요. 그러면 탈출합니다. 이거는 무한대까지 가요. 계산값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옵시다.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돌아야? 돌지도 않는데 무슨 2분의 1배입니까? 시간이. 이론상 시간은 구할 수 없죠. 돌아오지 않는다죠. 이론상. 어떤 걸 의도하고 낸지 알겠어요? 그럴싸한데 2분의 1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생님, 당연하죠. 속력이 빠르니까 빨리 돌아오겠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2V면 더 크게 원을 돌 거 아닙니까? 그게 돈다고 생각하더라도
EV면 더 크게 돌아야죠. 어찌됐든 맞을 리가 없죠, 얘는. 또 생각보다 지문이 학생들이 아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더 있는 분들이 유리하죠. 안 됩니다. 이거를 제1 우주 속도라고 하고,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제2 우주 속도라고 해요. 어떤 인공위성이건 간에 루트 2배를 더해주면 탈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인공위성에 설계할 때, 너 이제 수명이 다 했구나. 그럼 얘 어디다 보내야겠어요? 지구로 떨어뜨려야겠어요? 쓰레기 되는데? 태양으로 보내면 되겠죠. 타버리라고. 그러면 되는데, 돈 들어가니까 안 합니다. 돈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차피 바다로 떨어질 거고. 이기심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도 막판에 에너지를 좀 더 실어 넣은 다음에 얘가 이제 필요 없어. 너 이제 끝났어. 잘 가라. 태양계를 떠나라. 그러면 되는데 돈 들어가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버려 두는 것도 많아요. 내버려 두는 것도. 우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다. 이제도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우주 쓰레기. 두 번째, 한 바퀴 도는 동안 중력은 일정하다. 한 바퀴 도는 동안 중력 일정하다. 맞겠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원운동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원운동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운동 하기가. 아까 V였으면 원운동이라고 했죠? 루트 2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간다고 했죠? 1.2배는 어떻게 될까요? 1.2배. 타원운동이에요. 타원운동. 이게 밝혀진 지가 뉴턴 다음 형님이 밝혔는데, 아직도 우리는 왜 이렇게 배워야 되죠? 사실상 원운동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니은이 정답이려면 원운동이라는 가정에서는 맞는 겁니다. 타원 한 적이 없죠, 우리가? V면 원운동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니은이 맞는 겁니다. 한 바퀴 도는 동안 지표면과 수평양 방향으로 속력은 일정하다. 지표면과 수평양 방향. 맞죠? 속력은 일정합니다.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달라지고 있어요. 속도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속도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얘도 속력이 V, 얘도 속력이 V, 여기도 V.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그럼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속도가 다 다른 겁니다.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일치해야 되니까 얘와 얘는 속력은 같고 속도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라고 말했으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기억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다음에 이제 직력 시스템. 통합과학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 아닌 경우엔 간단하게 이런 수준에서 내려고 할 거예요. 이런 수준. 그래서 우리가 중력 장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들이죠. 대류, 지표의 침식 이런 거 다 보는 현상입니다. 자, 대류는 밀도 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올라가고. 이게 중력이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중력이 없으면 밀도가 생길 수 없는 겁니다. 밀도 차이가 생길 수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다. 자, 이걸 바꿔볼게요. 수조에 물이 있고 여기에 공 하나를 띄웠습니다. 누가 밀도가 크죠? 물이 크죠? 얘가 뜨는 힘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부력. 들어봤죠? 부력. 부력은 중력의 일종입니다.
부력 또한 중력입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력 때문에 지구가 더 무거운 걸 잡아 당기니까 무거운 게 또 밑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갈 수 있는 거죠. 부력 또한 중력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력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력. 밀도차에 의한 거 부력.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표의 물리적인 침식이겠죠. 지표면의 물리적인 침식.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는 중력 때문에 그러겠죠. 중력 때문에. 물리적인 침식입니다. 물리적 침식. 화학적 침식이 아니고 물리적 침식. 지표의 변화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로 나눌 수 있어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자, 물리적 변화는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침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자꾸 이렇게 갉아먹는. 또 하나 쐐기작용이 있어요. 쐐기작용. 바위 틈에 이런 틈이 있으면 비가 오면 물이 여기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때 쪼개지는 거죠. 이걸 쐐기작용. 이것도 물리작용이에요. 그럼 화학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화학작용. 지표의 변화의 화학작용. 풍화는 둘 다 지칭하는 거예요. 풍화라는 거는. 화학적인 거는 산화. 산소와 만나서 화학적 변화를 하고 약해지기 때문에 부서지는 거죠. 그냥 철은 쉽게 안 부서집니다. 녹슨 철은 잘 부서져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성질이. 기상현상. 수증기가 상승해야 물방울이 되는데, 수증기가 상승해야, 아까도 교무실 와서 원장님한테 물어보던데, 비가 만들어지려면 공기가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어져요. 자, 여기 또 우리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한번 봐. 상식. 우리나라가 왜 비가 많이 올까요? 자, 두 가지 상식을 이해 못할 건데,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느껴요? 물 부족 국가라는 게? 집에서 샤워 못해요? 집에서 엄마가? 야, 한 달에 한 번씩만 해. 물 아까워. 뭐 이럽니까? 한 달에 한 번 샤워를 하면 엄마한테 등짝을 쳐맞겠죠? 근데 우리나라 무슨 물 부족 국가라고 지금 막 그러는 거냐?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여름에 집중해서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족 국가라는 거예요. 강수량이 적은 게 아니라 강수량이 대부분 여름에 내려서요. 많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많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을 가둬놓는 거예요. 부족할 때 쓰려고. 그거를 우리 MB께서 하셨죠. 누군지 알죠? 그분이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어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름에 많이 내리니까 그걸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 쓰자. 이게 주의였어요. 이해되죠? 자,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아시아 대륙이면 대륙의 동쪽과 서쪽이 있죠. 우리나라는 동해 있어요, 서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 그래서 우리를 동안기후라고 하고, 유럽은 서안기후라고 합니다. 유럽은 사시사철 연중 강수량이 고르게 내려요. 우리나라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여름에 장마철이라는 게 생기는 독특한 기억이 생기죠.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가 여름에 내리고, 여기는 고르게 내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풍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내린다는, 왜 내리냐고 물어봤을 때 3년이 바다니까 많이 내린대. 이거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대륙성 기후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대륙에서 오는 공기가 지배해요.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 미세먼지 엄청나죠. 어디서 왔겠어요 저거 다. 우리는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을 하죠. 중국은 니네가 해서 그렇다고 하고.
자, 그럼 질문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륙성 기후인데 여기는 사막이고 우리나라는 비가 잘 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그래. 산이 많아서. 산악 지역이 있어야 비가 내려요. 산악 지역이 있어야.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비 내립니다. 대신에 산을 넘어간 공기는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가 돼요. 이 동네가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데프리카. 들어봤습니까? 데프리카? 아, 대구가 왜 덥냐? 삼면이 산이에요. 도시에 3가지 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대구로 불어가는 공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기 되죠. 그래서 대구 지형이 더운 겁니다. 대구 경산 그쪽이.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비를 내리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어디에 위치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평지면 잘 안 내립니다. 평지면 비가.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이 훨씬 많죠. 그래서 비가 고르게 자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력이 아니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중력이 아니면. 그다음에 달의 공전.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달의 공전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다음에 중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자, 생물에서는 이게 뭐예요? 네. 코끼리? 코끼리라고 해야 되나? 매머드라고 해야 되나? 뭐 비슷한 애들끼리니까 아무튼 코끼리는 골격이 커야 된다. 당연한 거지. 무거우니까. 이건 사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하고도. 무거운 사람일수록 하체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상체가 무거울수록 하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못 버티죠. 그래서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데 달리기 하다가 잘 넘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달리기 하면서 넘어지는 학생들. 그거는 내 몸을 지탱할 만한 근육이 없기 때문에라는 게 잘 명확한 거죠. 이거 다이어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여학생들 다이어트에 이제 곧 아직 이제 고1 올라가서 별 큰 관심이 없을 텐데 이제 관심을 가지면 특히 이제 안 빠진 살들 있죠. 안 빠진 살들 부위별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체는 상체가 날씬해지면 하체도 빠질 수 있어요. 이 근거여겠죠. 내 몸이 가벼우면 내 몸을 하루 종일 얘네들이 지탱해 주는데, 그러니까 근육 발달이 덜 될 거고, 그러면 근육이 풀어지면서 날씬해 보이겠죠. 이건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람하고도. 기린의 심장. 사진은 이러지만 엄청 길어요. 사진 이러지만 심장은 여기 있는데 혈액이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심장이 어떻게 돼? 강해야겠다. 이런 얘기고. 중력이 없었으면 저럴 필요 없었겠죠. 그 다음에 전정기관.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정기관과 하나 더 있습니다. 반고리관. 반고리관. 헷갈리지 말라고 해드린 거예요. 반고리관. 전정기관과 반고리관. 이 두 개 역할은 몸의 균형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균형. 몸의 균형 감각을 지켜주는 중추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반고리관부터 해봅시다. 반고리관. 커피가 있어. 커피. 커피를 마시려고 했더니 날파리 하나가 빠졌어요. 날파리 하나가. 이걸 위에서 봅시다. 이제 그러면 커피를 먹으려고 했더니 날파리 하나가 빠져있네. 에이, 그래도 먹어야지. 날파리 하나쯤이야 뭐. 그래도 날파리를 흡입하긴 그러니까 컵을 돌리면 날파리가 돌아갑니까? 이 상황이 돼요? 날파리가 있으니까 컵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가 일로 갑니까?
안 가죠? 여기서 컵이 반고리가 우리 귀의 구조물이고 그 안에 있는 커피라는 게 림프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림프액. 당연히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림프액이 바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컵을 계속 돌려 이렇게. 돌리다 보면 서서히 움직입니다.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움직일 때 컵을 딱 잡아. 그럼 날파리가 바로 멈춰요. 계속 돕니다. 얘는. 이래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처음엔 림프액이 가만히 있다가 림프액이 돕니다. 근데 나는 멈추죠. 림프액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감각하는 거냐면 얘는 내가 지금 돌고 있구나. 회전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반고리관 회전.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이제 요 모습이 있으니까 전정기관. 이 선모 위에 돌멩이, 이석이니까 돌멩이 같은 거예요. 돌멩이, 작은 돌멩이. 이석. 귀에 있는 돌멩이다 해서 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에 있는 돌멩이. 이 선모 위에 돌멩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중력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겠죠. 그런데 내가 움직이면, 내가 앞으로 뒤로 움직였거나 또는 기울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선모들이 이렇게. 내 몸이 기울어지면 이석은 중력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텐데, 관성 때문에 유지할 텐데 선모들이 왔다 갔다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 선모의 기울어짐이 내 몸의 기울어짐을 느끼게 해서 내가 지금 삐뚤어져 있구나.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잘 때는 이렇게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침대가. 침대가 이렇게 되면은 못 느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 귀에 있는 이석 때문에, 이석은 중력 방향으로 있는데 선모들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수평하게 있지 않구나 이걸 느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기관 나오진 않지만 반고리관 두 개 있어요. 전정기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고리관은 중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설명해 드린 거예요. 쟤도 균형이고 얘도 균형 감각인데 쟤는 중력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회전관성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다음 또 그림. 세포벽, 식물에는 세포벽이 있어. 세포에 중력이 생기는 물체를 지탱하고 높이 자랄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에 구별되는 게 바로 또 세포벽이죠. 세포벽. 동물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세포막. 식물만 있는 게 세포벽. 당연히 식물은 더 큰 중력을 견뎌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중력을 견뎌야 되니까. 그럼 사람도 생각하면 사람 키가 10m다. 10m짜리 사람이 있다. 그럼 발바닥에 있는 세포는 얼마나 큰 압력을 느끼겠습니까? 터져버리겠죠. 필터죠. 식물은 엄청나게 크니까 그걸 견뎌야 되죠. 그러니까 단단해야 된다. 세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거운 거 지탱하기 위해서 뿌리와 줄기가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민들레씨 한 번쯤은 본 것들이죠. 중력받아 떨어지는데 중력을 좀 덜 받게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 또 이런 그림 보고 중력 때문이구나. 이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중요 문제. 중력과 관련된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혈관 안에 판막이 혈액의 역류를 막는다. 이거 맞습니까? 중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판막은 혈류의
역류를 맞는 거 맞아요? 중력과 관련돼 있나요? 그걸 생각해야죠. 일단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습관상 다음을 읽어보게 되겠죠. 자, 일단 모른다고 칩시다. 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른다고 칩시다. 구름, 중력 맞죠? 그 다음에 대류현상, 중력 맞죠? 밀물과 썰물, 중력 때문이죠. 달의 중력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4번도. 밀물과 썰물은 달의 중력 때문입니다. 달과 태양의 중력, 이것도 맞는 거고, 달의 중력은 그것도 맞는 거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 때문이다. 맞을까요? 틀리진 않습니다. 밀물과 썰물은 여러분이 아직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를 그림으로 살짝만 해보고 해봅시다. 만약에 밀물, 썰물을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여기 달이 있어요. 그럼 달 때문에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긴다. 자,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하루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입니다. 이렇게 지금 만조. 다시 만조가 될 때 몇 시간 걸려요? 24시간 걸리죠. 하루에 조석이 2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달의 반대편에도 부풀어 올라요. 그럼 달의 인력 때문이라고 말하면 틀린 얘기인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이 좀 지금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 교과가 안 바뀌어서 이게 안 바뀌어서, 엄연히 따지자면 저거 4번도 틀린 얘기인데, 그냥 통합과학상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통합과학상. 중력 때문이 아닌가요? 라면 파란색처럼 생각해야 돼요. 근데 파란색처럼 생각하면 하루에 2번 조석이 일어나는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실제는 분홍색 선이 바닷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부풀을까요? 달이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차등 중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등 중력. 지금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무튼 이런 건 배제하고 빼고 밀물 썰물은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확실하죠. 어찌됐든 차등 중력도 중력이니까. 고도가 낮은 곳은 고도가 높은 곳보다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것도 중력 때문에 그렇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1번이죠. 1번.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정거장에 사람이 있어요. 우주정거장에. 우주정거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주정거장을.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라 100조, 200조 이렇게 들 텐데.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중력이 없는 세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여객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티켓팅 하십시오. 화성 갔다 옵니다. 탈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중간에 무슨 폭발한다거나 못 돌아오는 거 없이 갔다가 한 일주일 여행하고 돌아올 거예요. 자, 티켓팅 합니다. 아니, 무료로 태워드립니다. 탈 겁니까? 안 타죠. 왜 안 타냐면, 가는데 얼마 걸려? 가는데 얼마 걸려? 화성까지 가는데. 1박 2일이면 갔다 옵니까? 그냥 왕복하는데 3년 잡아야 돼요. 아무 때나 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3년 동안 중력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우주선에서. 그럼 사람이 죽을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인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며칠씩 놔두고, 일주일 괜찮네? 한 2주일도 놔보고, 그리고 중력이 없는 곳에서 실험도 해봐요. 중력이 없으면 어떤 실험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또 확인해보고, 실험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최장기로 오래 있는 것들을 지금 실험하는 거예요, 최장기로 더.
그래서 2년도 버티네, 3년도 버티네, 화상도가 될 수 있겠구나 보내는 겁니다. 그러한 전초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사람이 정말 죽을 수도 있나요? 실제 사건이에요.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와서 착륙을 했는데 우주 비행사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쓰러지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오늘도 하루에 1000보 이상씩 걷죠. 2000보 이상 걸어요. 그것도 심지어 500뉴턴, 600뉴턴을 끌고 걷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리 근육이 상당히 있겠죠. 근데 한 달 동안 우주 공간에 있으면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리 근육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무조건 헬스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팀장이 검사합니다. 너 오늘 뛰었어? 안 뛰었어? 너 빨리 뛰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총살도 가능합니다. 거기 팀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위험한 행동을 한다. 팀장 판단하에 바로 사살해요. 왜냐하면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 중력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중력이 없어도 혈액은 잘 돌아요. 중력이 없어도. 이거 중학교 때 생각해 봅시다. 혈압은 동맥이 크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순입니다. 이거 기억나죠? 중2인가? 그때 나와요. 알아서 가는 겁니다. 심장의 펌프질로. 그런데 저는 다리가 팅팅 부어요. 밤만 되면. 이런 여학생들이 있어요. 심장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체에도 있어요. 원래 하체.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 이런 게 심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얘는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피를.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갔다 안 올라오는 거예요.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렇게 있죠. 그럼 이제 밤에 다리를 올리고 잔다든지. 어찌됐든 이 심장은 중력이 방해하면 방해했지 도와주는 게 없어요. 피가 내려가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안 올라온다. 근데 반대로 중력이 없는 곳에서 이 펌프질을 하면 너무 빨리 될 수도 있죠. 혈액이 너무 빨리 움직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박동치는 거죠, 이게. 자, 상상해봐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야, 런닝머신 가서 1km 뛰어봐. 전력 질주. 뭐라고 합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1km 뛸 수 있어요? 전력 질주로? 50m만 뛰어도 죽겠다고 할 건데. 근데 우주 공간에서 중력이 없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면 더 뛸 거 아니에요, 이거? 얘는 피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상태인데.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뇌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뇌에 적절한 혈압이 유지돼야 되는데 피가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이러면 뇌압이 안 맞고 눈알이 특히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장점은 있습니다. 키가 커져요. 장점.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늘어나요. 우리는 지금 중력 때문에 연골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랜 시간 중력이 없는 상태에도 있으면은 연골이 늘어나서 뭐 3cm 이상 뭐 큰다는. 어차피 지구는 다시 쪼그라들겠지만 아무튼 키는 커집니다. 키가 커지면서 날씬해지겠죠. 키가 커졌으니까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이해가 되죠. 뭔가 하나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나머지를 읽어보면 명확한 게 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이다. 혈액이 도는 건 중력이 없어도 된다. 오히려 중력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주관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림은 지구상에 사는 무거운 동물의 골격을 나타낸 것이다.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을 가지는 까닭, 중력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참, 뭔가는 알겠는데 뭐라고 쓸 겁니까? 뭔지는 알겠어. 참 서술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시험 기간 때가 됐을 때 이런 서술형에 있을 때 어떻게 쓸까 그것도 고민하고 모범 답안 이런 것들 좀 생각해야 돼요. 들어갈 용어는 코끼리의 질량이 금으로
코끼리의 질량이 크므로 코끼리의 무게가 중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코끼리의 중력이 크다. 일단 첫 번째 그게 들어가야겠죠. 코끼리의 질량이 크므로 코끼리의 중력이 크다. 코끼리의 중력을 내 다리가 지탱해야 되므로 무거운 코끼리의 중력을 내 다리가 지탱해야 되므로 강한 근육과 골격을 가져야만 된다. 논리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핵심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코끼리의 질량이 크다는 거와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겠죠. 자, 이제 뉴턴 법칙으로 봅시다. 수요일 날 물리원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 물리원 수강하시는 분도 어차피 거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이걸 한번 해봅시다. 뉴턴의 법칙은 F는 ma, 요게 뉴턴의 법칙이에요. 물체가 힘을 받으면 가속한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뉴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힘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 물체가 힘을 안 받을 때가 있을 거고 힘을 받을 때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 힘을 받을 때가 있고 힘을 안 받을 때가 있겠죠. 오히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훨씬 어려워요. 말은 여기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쉽게 나오지만 일단 통합과학으로 하면 물체가 힘받지 않으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말은 참 쉬운데 자, 한 1화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 건지. 천동설 아십니까? 들어봤죠? 지동설 들어봤죠? 천동설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 혹시 아시는 분? 프톨레마이오스. 지동설 책들이 안 있는 거예요. 지동설 만원경 아닙니다. 우리 코 형님이에요. 코페르니쿠스. 이 두 사람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대표적인 예죠.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는 최초로 만원경을 만들어서 관측을 해. 그래서 천동설한테 팩트 공격을 합니다. 야, 봐봐. 맞냐? 야, 만원경 보라고. 아니지? 팩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천동설은 지동설한테 이론 공격을 해요. 자, 이때 이론 공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론 공격이. 야, 이 코. 너 이 새끼 너. 야, 지구가 돌면 지구의 속력 빠를까요? 느릴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 지구 공전 속도 엄청 빠릅니다. 초당 2-30km씩 가야 돼요. 1초에 2-30km. 그러면은 이 천동설 애들이 지동설 애들을 야, 니네 말이 맞으면 나는 죽었어야 돼. 선생님은 죽었어야 됩니다. 이 말 이해돼요? 야, 지구가 공전하면 점프하면 1초 정도 걸릴 건데 1초에 어디 가 있어요, 저는? 어디 가야 돼요? 건물을 뚫고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창문을 뚫고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이게 공격인 거예요. 이게 아무도 반박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은 관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분명 그게 아닌데 뭐라고 논리적으로 말을 못 하겠어. 이거를 최초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갈릴레이가 설명한 거예요. 갈릴레이가 그냥 다 각설하고 쉽게 하면
야, 그러면은 배 위에서 점프하면 바다에 빠지냐? 이런 거 똑같아요. 움직이는 배 위에서 점프하면 바다에 빠져 죽냐? 아니지 않냐? 움직이는 배 위에서 점프해도 제자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여도 제자리 떨어져야 된다. 이게 갈릴레이가 최초로 관성을 설명한 겁니다. 뭐 엄청난 그 사건들이 있었지만 최초로 관성은 갈릴레이가 생각해내고 그 이론적 정립을 뉴턴이 해서 뉴턴 법칙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현재 교육과정상 깊숙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 물체가 힘받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이때 요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해요. 관성 질량. 관성의 척도가 된다고 해서 관성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질량이 클수록 정지관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단위 하나 더 씁시다. 여기다가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만 내주면 참 좋겠죠. 1N은 1kg이 받는 힘입니다. 중력. 근데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 1kg 힘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가끔 학교에서. 1kg 힘. 이거 몇 뉴턴입니까? 1kg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해요. 이 F라고 하는 게 10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F가. 그래서 10뉴턴입니다. F가 중력이라고 하면 중력 가속도. 9.8인데 보통 웬만하면 10으로 합니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거의 10으로 해요. 거의 9.8 안 쓰고. 그래서 10뉴턴이다. 만약에 아니라면 9.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단위예요? 1kg이면 힘의 단위입니까? 질량의 단위입니까? 무게 단위잖아요. 무게. 힘의 단위겠죠. 이것만 나오면 좋은데 뉴턴 나오면 당연히 무게인데 힘인데 이런 단위도 있습니다. 1kg 힘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무게 단위다. 중력의 단위다. 보시면 됩니다. 환산하는 건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1kg 힘이 10뉴턴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죠. 속력이 정지이거나 속력이 있는데 일정하거나. 자, 여기다 더 그려봅시다. 이거 바꾸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없죠? 틀릴만한 거. 자, 틀릴만한 거. 등속원 운동 생각해 봅시다. 얘는 속력이 계속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등속원 운동이에요. 이름이 관성의 법칙입니까? 이렇게 아리송하게 됩니다. 속력이 일정하면 관성이라면서요. 맞아요. 등속원 운동 속력 일정하죠? 그러면 관성의 법칙입니까? 아니죠.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물체가 방향이 변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힘 받은 거잖아요. 힘 받은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깊이 있게 모르는 친구들은 아리송하게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계산으로 학생들 조져버리는 게 아니라 말빨로 조지는 게 큰 거예요. 이 단원이. 물론 계산 어렵게 내는 양반들도 있어요. 가끔 막 요즘 그게 안 내겠죠. 특히 최근까지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언어로 기역, 니은, 디귿에서 아리송하게 뭔가 헷갈리게 이렇게 냅니다. 등속 원운동은 힘 받은 거예요. 힘 받은 거예요. 그거 다 그려놓읍시다. 등속 원운동이면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 받았어요. 구심력이라는 힘 받았어요. 아무튼 이 형태는 모르겠지만 구심력은 잘 모르겠지만 안 배워서 힘 받아야만 됩니다. 무조건. 등속 오는 운동 무조건 힘 받아야 됩니다. 윈공위성 속력 일정하죠. 윈공위성 오는 운동이 일정하죠. 윈공위성 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윈공위성 받았죠. 중력. 그 중력이 구심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한 거예요. 가속도 운동한 겁니다. 그러면 더 어렵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등가속도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빨로 조금씩 바꿔놓으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학생들 공부하는 거 무슨 상관이라고. 어떻게든 그냥 1등급, 2등급을 나눠보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통합값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어려운 건 1등급, 2등급, 3등급 맞는 게 어렵지. 나머지는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다음에 보면은 나오죠. 오답 바로잡기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다 그림을 최대한 찾아서 넣습니다. 힘을 받고 있는 운동은 되었죠. 정지관성 등속이니까 운동관성 맞죠? 자, 얘는 이쪽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지금.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찰이 없는 면에서 등속으로 움직여? 마찰이 있는 면이죠. 있는 면. 그럼 이쪽으로 뭐가 작용한다는 거냐?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물체에 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왼쪽으로도 받고 오른쪽으로도 받았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속이니까. 힘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짜 힘이 중요한 겁니다. 알짜 힘이 용이죠.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겠죠. 그 예시를 찾아봅시다. 그 예시를.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힘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이 순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죠.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왜 안 움직여? 내가 중력 받아서 의자를 누릅니다. 의자는 나를 떠받쳐 주죠. 나의 중력과 의자가 나의 엉덩이를 떠받쳐 주는 수직항력이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나의 몸 상태는 알짜임이 0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성을 유지하겠죠. 중요한 건 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알짜임이 0이면 안 받은 겁니다. 관성 아니라고 했죠. 이거 아니라고 했죠. 등속 오는 동 무조건 힘 받은 거다. 뭐 심지어 이렇게 돼요. 뭐 우주 공간에 우주선 하나 그려놓고 빛의 속력의 0.9cc 엄청 빠르죠? 이거 힘 받은 겁니까? 힘 받은 거예요? 등속이잖아. 아무리 빨라도 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힘 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힘을 받았으면 무조건 속력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힘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이게 힘이니까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주 이거 이어서 할 거고요. 일단 당분간 바쁠 거니까 따로 과제 안내 드립니다. 하시고 여기까지 하셔야 숙제가 생겨요. 더 하셔야 숙제가 생길 거고요. 화목에 바쁘십니까? 화목에? 특히 목요일날 바빠요? 목요일날? 목요일날 대략 조사를 해볼까? 목요일날? 그러면은
1시에서 1시, 5시 이때 스케줄이 있으신 분 한 분, 그러면 오후에는 더 많을 것 같은 저녁이 더 많죠. 예. 그러면 1시, 3시에도 있어요? 3시? 이때도 스케줄 다른 학원 있으신 분. 아, 다양하구나. 어차피 6시 이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수학학원 가야 되니까. 오전. 목요일 오전. 11시, 1시도 있으신 분? 계속 다 있네.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표 붙여가지고 하듯이, 다 가능하면 더 시간을 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다 안 되는 거죠?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몇 시에 시작하죠? 학원이 10시에? 10시부터 10시까지 혹시. 훌륭한 학원을 다니. 자, 일단 더 조사해 볼게요. 뭐 도움을 더 드려야 되는데 뭐 시간 확보가 좀 필요해서 그럼 뭐 이제 시간 되는 분 나눠 가지고 이게 좀 해봅시다. 자, 쉬었다가 합시다. 예. 어떤 거요?